인간은 오래전부터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해 왔습니다.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는 느낌,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듯한 감각,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압도적인 확신. 종교는 이것을 신의 은총이라 불렀고 수행자들은 깨달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현대 뇌과학은 이 신비로운 체험의 순간, 인간의 뇌 안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감마파라고 불리는 고주파 뇌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교향악단처럼 일제히 같은 리듬으로 진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마파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의 뇌는 언제나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전달할 때 그 전기적 파동이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이 리듬을 뇌파라고 부르며 주파수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느린 뇌파는 델타파입니다. 초당 0.5에서 4회 정도 진동하는 이 파동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 세타파가 있는데 초당 4회에서 8회 진동하며 꿈을 꾸거나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갈 때 활성화됩니다. 알파파는 초당 8회에서 12회 진동하며 우리가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일 때 뇌를 가득 채웁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느껴지는 그 고요하고 평온한 감각이 바로 알파파의 세계입니다. 베타파는 초당 13회에서 30회 진동하며 우리가 깨어있는 일상적인 각성 상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뇌는 베타파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뇌파들을 훨씬 뛰어넘는 고주파가 있습니다. 바로 감마파입니다. 감마파는 초당 30회에서 100회, 일부 연구에서는 초당 120회 이상까지 진동하는 극도로 빠른 뇌파입니다. 다른 뇌파들과 비교하면 그 속도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조용한 강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거센 폭포가 되는 것처럼 감마파는 뇌의 전기적 활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마파를 단순히 뇌가 흥분한 상태라고 이해하면 그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감마파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특성은 바로 통합 기능입니다. 감마파는 뇌의 각기 다른 영역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하나의 통합된 신호를 만들어낼 때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뇌의 여러 부분이 각자 따로 연주하던 악기들이 갑자기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어 동시에 같은 박자로 연주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감마파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마파는 우리 뇌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감마파의 역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심오합니다. 첫째로, 감마파는 의식의 통합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볼 때, 귀로 소리를 들을 때, 피부로 감촉을 느낄 때 뇌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 각각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따로따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현실로 경험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결합 문제라고 불러왔습니다. 흩어진 정보들이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의식 경험으로 묶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마파가 바로 이 결합 문제의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둘째로, 감마파는 강렬한 집중 상태와 연결됩니다.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때 외부의 소음도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에만 의식이 향할 때 감마파는 활발하게 증가합니다. 셋째로, 통찰의 순간에도 감마파가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한순간에 해결되는 느낌,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 찰나의 순간, 뇌과학자들은 이때 감마파가 급격히 치솟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넷째로, 감마파는 자아를 초월하는 상태와도 연관됩니다. 깊은 명상 중에 혹은 종교적 황홀감을 체험하는 순간에 평소의 나라는 경계가 흐려지고 더 넓은 무언가와 연결된 느낌이 들 때 감마파는 뇌 전체에 걸쳐 강하게 동기화됩니다. 결국 감마파는 뇌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합되어 작동하는 순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뇌의 모든 부분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전체로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감마파는 그 위대한 순간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마파와 신비 체험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한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뇌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 연구팀이 진행한 티베트 명상 수행자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수십 년간 깊은 수행을 쌓아온 티베트 불교 승려들을 실험실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수십 개의 전극을 부착한 뒤 명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뇌파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연구팀조차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명상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숙련된 승려들의 감마파는 수십 배나 높은 동기화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감마파의 진폭이 높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뇌의 앞부분인 전전두엽과 뒷부분인 두정엽이 동시에 같은 리듬으로 강하게 연결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뇌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명상이 끝난 이후에도 이 감마 활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특정 자극이 사라지면 뇌파도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오랜 수행을 쌓은 승려들은 명상을 마치고 일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이후에도 감마 동기화가 상당 시간 유지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이 단순한 이완이나 집중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명상 수행이 뇌의 구조적 연결 자체를 바꾸어 놓았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상태를 연구팀은 전내적 통합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뇌의 일부가 아니라 뇌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작동하는 특별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내적 통합 상태, 즉 신비 체험의 순간의 감마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뇌과학자들은 세 가지 핵심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 경계의 붕괴입니다. 신비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었다. 나와 세상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이 현상은 두정엽의 활동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정엽은 평소에 나의 몸이 어디서 끝나고 외부 세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신비 체험의 순간 이 두정엽의 국소적 기능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뇌 전체에 걸친 감마 동기화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자아라는 경계를 유지하던 기능은 약해지고 뇌 전체는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로 연결되는 역설적인 상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감각의 왜곡입니다. 신비 체험 중에는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 같다거나 한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진다는 보고가 매우 흔합니다. 이는 시간 감각을 처리하는 전두엽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사이의 네트워크가 재조직되면서 고주파 감마파가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뇌가 시간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렬한 의미감의 발생입니다. 신비 체험에서 빠지지 않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진짜다. 이것은 내가 살면서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더 실제한다는 압도적인 확신입니다. 이 현상은 감정과 기억을 처리하는 변연계, 보상과 동기를 담당하는 도파민 시스템, 그리고 감마 동기화가 동시에 결합되면서 의미감이 극도로 강화된 상태로 추정됩니다. 뇌가 어떤 경험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로 각인시키는 순간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부신 빛을 향해 나아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을 느꼈다.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온 우주와 하나가 된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체험은 종교와 철학의 영역에서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쥐를 대상으로 심정지를 유발한 직후 뇌의 전기적 활동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가 차단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뇌의 활동도 곧 꺼져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팀이 관찰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심정지 직후 수십 초 동안 뇌에서는 오히려 감마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감마, 동기화가 죽음의 문턱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이 죽기 직전 뇌가 일시적으로 극도로 높은 통합 상태에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소가 차단되면서 뇌의 억제 기능이 한꺼번에 풀리고 그 결과 평소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내적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가설입니다. 만약 이 동물 실험의 결과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임사 체험에서 보고되는 압도적인 빛, 평화, 우주와의 합일감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뇌가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통합 상태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의 임사 체험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논쟁 중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의식 경험은 단순한 뇌파 패턴 이상의 복잡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 뇌에서 감마파가 폭발한다는 사실 자체는 임사 체험을 단순한 환각이나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감마파는 깨달음의 뇌파인가? 신비체험, 깊은 명상, 임사체험 모두에서 감마파가 증가한다면 감마파야말로 영적 각성의 과학적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감마파는 분명히 신비체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마파가 신비체험에서만 나타나는 전용 신호는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마파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증가합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가 갑자기 풀리는 순간에도, 아름다운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 심장이 뛰는 순간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떠오르는 순간에도 감마파는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즉, 감마파는 초월적 경험만의 신호가 아니라 인간이 고도로 통합된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모든 순간의 신호입니다. 감마파가 높다는 것은 뇌가 지금 매우 높은 수준으로 통합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그 사람이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마파를 단순히 일반적인 뇌 활동으로만 축소하는 것도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티베트 승려들의 명상 중 나타난 감마 동기화는 일반적인 집중이나 몰입 상태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뇌의 모든 영역이 동시에 같은 위상으로 진동하는 그 상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집중 상태와도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어쩌면 감마파는 깨달음 그 자체의 증거는 아니지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의식의 수준에 가까워질 때 뇌가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비 체험 중에 나와 세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빛을 보고 압도적인 확신이 밀려온다면 이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조현병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고합니다. 목소리가 들린다, 경계가 무너진다, 모든 것이 깊은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명상 중의 신비체험과 정신질환의 증상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뇌과학은 이 두 가지 상태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뇌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전전두엽의 기능에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뇌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며 판단력, 현실인식, 자기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건강한 신비체험에서는 감마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전전두엽의 기능이 온전히 유지됩니다. 강렬한 체험을 하면서도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체험이 끝난 이후에도 사회적 기능과 일상적 판단력이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현병과 같은 병적 상태에서는 감마파 자체가 오히려 비동기화되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감마파의 진폭이 높아지더라도 여러 뇌 영역이 일사불란하게 같은 리듬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영역이 제각각 혼란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전전두엽의 기능은 저하되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무너집니다. 체험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 확신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수정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회적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며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건강한 신비체험과 병적 상태를 가르는 핵심은 감마파의 유무가 아니라 뇌가 얼마나 정교하고 조화롭게 통합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마파와 감마 동기화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마파가 단순히 높다는 것과 감마파가 높으면서 동시에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개념은 위상 동기화입니다. 이것은 뇌의 여러 영역이 단순히 각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같은 위상으로 동시에 진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수백 명의 연주자가 각자 악기를 크게 연주하는 것과 그 수백 명이 지휘자의 박자에 맞추어 정확히 같은 순간에 같은 음을 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숙련된 명상 수행자들의 뇌에서는 높은 진폭의 감마파와 함께 높은 수준의 동기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합창단처럼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적인 환각 상태에서는 감마파의 진폭이 높더라도 동기화의 수준은 오히려 낮거나 혼란스러운 패턴을 보입니다. 소리는 크지만 불협화음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 차이야말로 신비체험과 정신질환을 뇌과학적으로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높은 감마파는 높은 의식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완성되려면 뇌 전체가 조화롭게 동기화되는 정교한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마파는 왜 초월감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뇌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러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증명된 이론은 없지만 현재까지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의 초고속 통합입니다. 감마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순간 뇌는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시각, 청각, 감촉, 감정, 기억, 사고가 모두 한꺼번에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각각 따로 처리되던 정보들이 순식간에 하나로 합쳐지면서 우리의 의식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각 경계의 붕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실 뇌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뇌는 신체 내부의 신호와 외부 세계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나와 세상의 경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감마 동기화가 극도로 높아지면 이 경계를 유지하는 처리 과정이 일시적으로 압도됩니다. 나를 나로 규정하던 감각적 경계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아 모델의 재구성입니다. 경계가 붕괴된 자리에서 뇌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좁은 개인적 자아가 아니라 훨씬 더 넓고 광대한 무언가의 일부로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수행자들이 말하는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는 체험이며 종교적 언어로는 신과의 합일, 철학적 언어로는 자아 초월이라고 불리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전체성의 경험입니다. 뇌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작동할 때 인간은 그 상태를 완전함, 충만함, 신성함으로 해석합니다. 평소에 분리되어 있던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순간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일상적인 감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체험은 언제나 언어를 초월한다는 말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과학의 한계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뇌과학이 지금까지 감마파와 신비체험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감마파가 신비체험의 원인인가 결과인가 하는 것입니다. 감마파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비체험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신비체험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로 감마파가 증가하는 것인지를 현재의 과학은 아직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감마파가 의식의 생성인가 부산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감마파가 의식 경험을 직접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의식 경험이 일어날 때 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인지는 여전히 뇌과학의 가장 깊은 미해결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신비체험의 질적 차이를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뇌파를 측정하는 것과 그 체험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같은 수준의 감마 동기화를 보이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체험을 할 수도 있으며 감마파가 낮은 상태에서 깊은 영적 통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뇌파는 의식의 지도일 수는 있지만 의식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뇌과학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감마파는 신비체험의 신경학적 상관물입니다. 즉,
신비 체험이 일어날 때 뇌에서 함께 관찰되는 현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비 체험의 형이상학적 진실을 증명하거나 부정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마파는 인간의 뇌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합되어 작동할 때 나타나는 고주파 뇌파입니다. 티베트 승려들의 명상 연구에서는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전뇌적 감마 동기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심정지 직후 동물 실험에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감마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임사체험의 강렬함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신비체험과 병적 상태의 차이는 감마파의 높낮이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게 동기화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파는 깨달음만의 전용 신호가 아니라 인간 의식이 고도로 통합된 모든 순간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뇌의 신호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신비체험을 과학과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뇌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것은 신비, 체험이 뇌라는 물질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정교하고 고도화된 활동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어쩌면 과학과 영성은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진실의 서로 다른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